자, 두 번째 키워드 좀 보죠. 이게 뭘까요? 간장. 그리고 속이 탑니까? 속 타나? 간장을 마시면 속이 타죠. 그런 뜻인가요? 이게 왜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먼저 한 2개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순방길에 올랐죠? 순방길에 환송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안 나왔다. 이게 이제 기사로 다뤄지고 있죠. 이게 뭔가 지금 의미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안보실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등등 통상 대통령이 순방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당 지도부들이 통상 환송을 하죠, 나와서. 그런데 어제는 안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요청이 없었다. 자진해서 그냥 참석한 거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굳이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자진해서 참석.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자진해서 불참석이 된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 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요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제원 포럼 열자. 이준석 빼고 친윤 60명 정도가 총집합. 의총 같았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도요, 60명 정도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행사였어요. 그것도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떤 모임의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대거 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미래 혁신 포럼 뭐 이런 이름인데요.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특강도 했죠. 여기 보면 참석자가 몰려서 이름 부르는 데만 5분 걸렸다. 누구 오셨어요 하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회원이 아닌데 참석해서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뭔가 이 모임이 뭐 연대설, 뭐 친윤 세력화 나오는데 물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걸로 정치권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요. 그럼 앞선 기사와 요 기사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는가. 오늘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도 묶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환송은 아니다 싶으시는데 지금 참석위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아침 모임보다도 더 적습니다. 지금 40명도 안 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어제 정책의원총회 열렸는데 의원들이 안 보인다고 약간 좀 불편한 발언을 한 거죠. 앞서서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모임에 그렇게 많이 가더니 여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약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모습인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대통령의 첫 순방, 해외 순방이에요. 해외 방문인데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당 지도부가 나와서 환송도 하고 잘 다녀오시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본인들은 지금 뭐 국빈 방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빈 방문 아닌데 통상 첫 번째 순방 시에는 그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오는 게 기본적인 상례라고 볼 수 있죠. 아니지만 부부 동반 방문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보면 새누리당 시절에도 실제로 뭐 서병수 사무총장도 그렇고 당대표 했던 분들 다 나오셨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추미애 당대표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도 저는 이준석 대표도 마음은 사실은 대통령 나가는데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안 부른 건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분적으로 화이트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굳이 뭐 안 오셔도 됩니다. 일정도 바쁘다 이런 설명이 근데 있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를 안 오셔도 됩니다로 읽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갔잖아요. 그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른 일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뭐 대통령께서 굳이 허례허식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고 말은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매우 속은 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그런 두 가지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당내 세무리에도 급격하게 구분이 장재원 그 의원의 모임하고 본인이 하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그 당내 시각하고 완전히 냉온탕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준석 대표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집안 꼴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지금요.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자, 관련 기사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과 분석을 곁들인 기사들이 나옵니다. 주도권을 놓고 쏘아올린 두 개의 혁신, 여당 세력 분화 가속도가 붙는 거 아니냐. 분화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의 이름이 대한민국 미래 혁신 포럼이에요. 하필이면 또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도 혁신을 얘기하고 저기도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 두 혁신이 같은 혁신이냐 이거죠, 지금. 결국은 주도권 싸움 아니냐는 거죠. 좀 더 보죠. 이준석이 만든 당 혁신이 출범 이래 장제원 주도 미래 혁신 포럼이 열렸다. 이것도 우연인지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안철수 참석, 친윤계와 동반행보, 여기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했다는 거죠. 이준석 반대 전선, 이게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화, 뭐 반대 전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면, 두 가지 장면을 대비해서 싣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제목부터 볼까요? 장제원 포럼에 간 안철수. 앞서도 계속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준석 향해서 질문을 받고 속 타나 보죠? 아, 여기서 간장 질문이 나와요. 간장.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간장 한 사발 뭐 마실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자 이 관련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 속 타나 보죠?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아무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의 얘기 그리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좀 했어요. MB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 내용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의원님 오늘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겨냥한 굉장 사발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 속이 타나 보죠. 혹시 뭐 간장에 대해서 따로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이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 간장은 사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지칭한 거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아마 제가 이번에 간장 한 사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네. 대통령 안 계신 한 4, 5일 동안에 이번에 이거 내려간 거는 이준석 때문이야라는 말을 무수히 할 겁니다, 이제. 보면 사실 밖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당내 권력 다툼으로 지금 비춰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은.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친윤과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 맞죠? 저는 그게 같으면 큰일 난다 봅니다. 그게 같으면은 나라 큰일 난 거죠. 지금 나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그리고 뒷부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돼서는 안 된다. 뭐 약간 질타잖아요. 뭐 이런 맥락인데 윤희석 전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 뭐 윤핵관, 뭐 어떤 평이든 지금 굉장한 대립 상황으로 보여요. 뭐 일각에서는 언론에서 너무 대립으로만 본다는데 실제 보면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어제 장면들로요. 자,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게 주도권 뭐 이러거든요. 뭐 공천권인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진짜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면 이른바 당은 대통령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 같아서 밀어줘야 된다. 아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을 견제도 하고 뭔가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당이 이런 거죠.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맹종을 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아마 질타하셨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의 뜻이라 예. 뭐든지 따라간다. 그죠. 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얘기는 명확하게 보여. 그렇게 추종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의 생각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겉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친윤에 가까워요.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하고의 평가가 다릅니다. 잘 보시면 예.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겠다 뭐 이런 예. 입장인데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 여당이 세력 분화가 가속도가 붙었다 뭐 이런 기사도 아까 있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혁신 미래혁신 포럼과 혁신위원회 두 개가 어제 같은 날 예. 같은 혁신을 갖고 출발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양쪽에 소속된 어떤 현역 국회의원 숫자라든지 예. 이런 게 비슷하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냥 대통령과 다 가까운 분들이에요. 특별히 뭐 몇 분 선거 때 관여했었던 분들 제외한다면 거의 뭐 다 대통령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친윤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어제 그 미래혁신 포럼에도 당 소속 115명 중에 60명 넘는 의원이 오셨잖아요. 그럼 거의 예. 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일정 이런 걸 빼면. 예. 자, 당은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당대표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나머지 의원들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나오는 거지 이것을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세력 분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별도로 다른 곳에 있고 그 당 안에서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가 해소가 되면 다 사라질 대립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징계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냐가 또 중요하겠죠. 아. 예, 그건 뭐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예. 결국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냐 같냐 그 얘기를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수 위원장께는요 좀 다른 각도의 질문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신경전, 뭐 작게 보면 신경전, 크게 보면 이건 대립이거든요, 싸움이고요. 이게 과연 해소가 쉽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7월 7일 날 일단 이 당 윤리위가 뭔가 심사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게 경미하더라도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지금 이른바 친윤 쪽에서 자신을 탄압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직 뭐 추측의 영역이니까 제가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원래 항상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 안에서는 그것을 뭐 계파 갈등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노선 투쟁이라고 부르든 때로는 뭐 권력 투쟁이라고 부르든 예. 항상 일부 집단과 일부 집단 간의 갈등들은 늘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는 어떤 그 두 집단 간의 갈등의 빌미 내지는 명분 같은 것이지 사실 이것이 바로 해소된다고 해서 당내 어떤 분란들이 곧바로 일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계권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그 또 측면에서 전선을 좀 확대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굉장히 갈등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당협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2년 뒤에 예. 자신의 진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다뤄질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권이든 아니면 혁신위권이든 그것과도 상관없을 때에도 사실 당내 여러 그 갈등 긴장 국면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징계권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도 당분간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여러 긴장 관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그것이 꼭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 당내의 계파 갈등이라고 불리는 것, 권력 투쟁에 불리는 것은 어느 정당에 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굉장히 두 개의 이질적인 유권자들 내지는 당원들이 같이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 어떻게 이질적입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 예.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보수 정당에 대거 가입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책임 당원들이 한 80만 명까지 원래는 한 23, 4만 명 정도 됐는데 8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두 개의 이질적인 유권자 집단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어떤 무게 같은 것들이 지금 대표한테 주어져 있는 예. 상황입니다.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도부에게도 주어져 있고 국민의힘 소속 그 정치인에게도 모두 다 주어진 숙제 같은 건데 예. 아무래도 이질적 유권자 집단들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그 입장을 대변하면서 다소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안 이런 긴장 국면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세력 분화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세력 교체가 일어나는 때로는 어떤 건강한 토론들이 일어나는 장이 예. 그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당마다 사실은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갈등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한쪽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에 한쪽을 거의 괴멸지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지금도 각 정당의 갈등 관계를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화면으로는 지지율 좀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이제 지지율 조사 결과 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부정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죠. 역정이 된 현상. 이게 조금씩 뭔가 이게 흐름이 있다가 이렇게 긍정, 부정 중에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물론 저 폭은 작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죠. 이게 좀 뒤집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 지지율인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국민의힘이 좀 요새 많이 앞서고 있죠. 근데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보이죠. 지금 점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뭐 반면에 민주당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오르고 이런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조금씩 조사 때마다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지지율 상황 그리고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은 숨을 허덕이고 국정 현장은 삼중 사중의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매일같이 볼성사나운 저급한 뉴스를 생산하면서 딴 세상에 사는 집권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 혁신이 부위원장이에요. 가족끼리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질타를 했죠. 다음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거 뭐 가족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이 만평에는 뭉성뭉성. 뭐 TV를 보고 계신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민주당은 꿀잼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꿀잼. 아, 이건 민주당 가족들이군요. 이분들은. TV로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런 말들을 하네요. 풋풋하다. 누굴 보고 풋풋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썸이야, 쌈이야. 간장 한 사발 이거 뭔 소리야? 다음 정계가 굉장히 궁금하다. 집구석 드라마 3명에 빠진 민주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만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것 같은 상황을 묘사했죠 지금요.
자, 조대진 변호사, 민주당에 계신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즐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근데 민주당 상황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남의 집 불구경이 뭐 재밌으려면 우리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뭐 안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만평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 지금 그 형편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 지금 행색을 보니까 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좋아 보이지는 거네요. 않고 그러네요, 좀. TV 앞에 오밀조밀하게 빽빽하게 지금 몰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지금 자리 차지해서 TV 보는 것도 지금 서로 버거운 그런 여러 명의 가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만평에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담겨 있군요, 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사정이 지금 뭐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97 뭐 세대라든지 그 당대표를 준비를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에서의 그 서로 그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지금 좀 내재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친문계에서는 지금 전해철 그 의원이 지금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지금 친명계에서 이재명 그 의원에게 지금 출마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계파 간의 그런 갈등들이 조금 숨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마냥 국민의힘의 계파 싸움 그리고 권력 다툼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만평으로 지금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 사실은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놓고 나오면 안 돼요. 뭐 저는 나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친문 그리고 이른바 이제 97 그룹 뭐 70년대 이제 정치인들 말씀하시죠. 97 그룹 그리고 이재명 형 다 당권 도전하는 겁니까? 이 상태로면? 일단은 뭐 당권 도전이라고 지금 뭐 좋게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독배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총선 때에서도 뭐 예.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이거 여기에 누가 대표적으로 지금 출마를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되게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데 뭐 97계도 그렇고 친문계도 그렇고 친명 이재명 그 의원도 그렇고 딱히 이렇게 집중돼서 누가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그 민주당의 그 당원들의 표심이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그룹이 주되게 끌고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예.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뭐 걱정스러운 상황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부자비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평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런 행색을 하고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지금 서로들.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평이요. 자, 국민의힘 상황에다 민주당 상황까지 살짝 곁들여서 좀 다뤄봤습니다.